오늘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하게 되어서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래 불광이 창립될 때부터 총문에 드나들면서 같이 광덕 큰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대각사에서 이 불광 법회를 만들려고 그 법회를 시작한 것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불광 창립 40주년을 마음속 깊이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해 보니까 참 여기 광덕 큰 스님의 그런 순수불교 운동, 보현행원 정신을 이어서 큰 불사를 이룬 지용 회주심에서 많은 분이 참석했는데 와서 보니까 금석지감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은 다 하나 수행인으로서 제방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보고 있고 또 강사로서 또 포교사로서 역할을 아주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교단에서 글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또 사업도 엄청난 참여 광덕 스님의 그런 불광 그런 운동 정신을 이어서 지용심이 큰 불사를 이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용심 못지않게 큰 불사를 이루고 있는 대덕 큰 스님들을 배우니까 참 뭐랄까 감사하고 또는 경외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창립 1세대 하신 분들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고 그런데 참 얼굴은 건강해 보여. 불광정신을 지켜서 그런가 하나도 나이 75세 80이 가짜운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까 송석구 회장님이 총장이 말씀한 대로 참 우리가 완전한 존재다. 본래 깨달은 존재라는 그런 지혜와 자비를 원만하게 그런 공덕을 갖춘 존재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서 그런가 거사님들이 아주 건강해 보여. 또 보살님도 건강해 보이고 아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주.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불광법회에 와서 내가 한 5, 6차 법문을 한 것 같습니다. 축사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처음에 광덕 스님이 열반 5주기에 와서도 내가 법문을 했고 또 10주기 와서도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 초청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생생한 부분도 여러분이 매시고 받들고 지도받고 또 실천하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승속을 막론하고 또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또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초청 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용 스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 몸이 불편해서 1년 동안 인사를 두절하고 묵인질 전혀 병균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딱 수행을 하고 있다고 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난 나타났는데 얼굴이 밝은 얼굴이요. 밝은 얼굴이요. 그런데 와서 법문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해야 되는데 와서 내가 나를 초청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나타났어요. 5, 6년 만에. 그래서 내가 참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또 할 만 다 했고, 여러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내가 그동안 할 말 다 했는데, 내가 미천이 부족한데, 그랬더니, 그렇게 와서 참, 간곡하게 말씀이 있어서, 이런저에, 내가 참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글을 만들었는데, 글이, 본래 내가 몇 차례 했던 것을 여기 기록된 거 있어요. 그걸 잘 정리했더라고요. 다 정리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정리했어요. 내가 총무원에 같이 종단을 이렇게 같이 가꾸면서, 그때는 청담심, 그런 경산심, 그런 몇이고, 나는 교무부장, 교무국장, 또, 광덕심은 총무국장,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총무부장, 광덕심, 나는 교무부장, 때로는 내가 총무부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10수년 동안 총회의원으로서, 또한 부장으로서, 동국대학교 이사로서, 그 종단을 한 15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위에 큰 스님들을 모시고, 보호장하면서 종단 일을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그전에 다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거두절묘고, 여기다가 여기가 다 거두절묘고 중간에부터 조금 낭독하면서 또 그 끝날 무렵에 더 부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나는 그전에도 한 30분 했는데, 이번에는 한 20분 내에 끝낼 거예요. 그전에 또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참 좋은 말씀 했잖아요. 좋은 말씀 하셨다. 이거 금과 옥조 같은 말씀 했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내가 또 하다 보면 또 또 캐치름 깎고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간부터 내가 좀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끝자리에 마무리 지면서 내가 부연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광이 보여준 활동은 전법이 구도라는 사상, 신심과 원력을 가진 불자 대중, 법등과 구법회로 구성된 신행 조직, 월간 불광과 불광 출판사라는 전법의 매체, 잠실에 자리 잡은 불광사라는 전법 도량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광이 걸어온 40년의 역사 한 걸음은 한국 불교 전법의 모범이고 도심포교의 전형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 정신을 잘 계승하여 성공적인 중창불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불교는 진리의 등불을 전하고 지혜를 성숙하는 전등 속회의 역사입니다. 불광은 위로는 스승의 전법 전통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대중들의 원력을 결집하여 더욱더 신심 깊은 신행 단체가 되었으며, 두 번째 건립한 법당은 전대의 규모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모두가 불광 문도 스님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불광법회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광의 힘과 저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광하면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가올 불광의 미래 역시 전법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불광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불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 그런데 좀 더불어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적사가 해방 후에 54년부터 8년 동안 정화운동 기간입니다. 그것은 정화를 위해서 모든 선식들이 수행승들이 앞장서서 종단을 골격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61년도에 통합종단 구축입니다. 통합종단 비구대적 분기가 극한상으로 갈 적에 이래 안 되겠다. 비구승의 정화 이념과 현실을 감안해서 가족을 버리고 독신상조하는 대스승들도 승려로 인정해서 함께 살자. 그래서 통합종단 구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94년도에 개혁종단을 우리가 좀 일본에서 개혁불사를 했던 것이 큰 사건입니다. 정화운동 통합종단, 그 다음에 개혁불사, 이것이 큰 역사하고 또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불사에 함께 300여 명의 개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고 했지만, 그때 우리가 만들어진 종원도 좀 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조문을 더 부과했어요. 추가했는데 거기에 말미에 끝허리에 11가지나 되는 그런 조문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정화운동은 도제양성, 두 번째는 포교, 그 다음에 역경, 이 3가지뿐이 없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걸 3대 사업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통합종단은 함께 살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개혁불사는 11가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구제사업도 바깥대로 해서 복지사업도 하자, 출판사도 하자, 통일운동도 하자, 인권신장운동도 하자, 여성평등운동도 하자, 이런 것이 11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미 광덕스님이 불광운동을 일으키면서 이걸 제시한 분이요. 그때 우리가 개혁불사 할 때는 광덕스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후인들이 또 현대교를 받은 분들이 다 개혁불사에 참여해서 누구누구가 다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냈어요. 나도 개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 그 종단의 종원이 만들어진 후에 내가 초대 개혁 종단의 원장으로 선출해가지고 4년 동안 개혁 만들어진 종원을, 만들어진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개혁불사에 동참한 여러 대덕 스님들, 개혁에 원력 있는 여러 스님들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광덕 스님은 보면 아까 말씀대로 본래 불광이는 내 깨달은 존재다. 본래 지혜와 자비를 원만 구조에 갖춘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라. 부처라는 걸 확신을 가져라. 그걸 강조. 그 다음에 광덕스님 불광 권돈에 매일 광명 그거요. 광덕스님이 쓰신 불광 잡지는 불광 효지는 광덕스님 생존 기간을 한 번도 안 빼고 내가 그 권돈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도 광덕스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광명 깨달은 존재다. 완전한 존재다. 부족함을 느끼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는 보현행원을 원력으로 세웠어요. 보현행원에 대한 것도 이게 이렇게 부연해가지고 한 책을 만들어서 보급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보현행원 사상을 직역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의역하고 더 부연해가지고 현대에 맞더라고. 그거 다 소화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수행면에서는 마하바냐 바라밀. 전부 관화선이 얽히며, 관화선이 절대적이요. 근데 생뚱맞게 무슨 수행하는데 마하바냐 바라밀이냐? 마하바냐 바라밀이 대승불교의 반야심계의 말미에 있어요. 그 틀이. 다 경전에 도출해서 실천한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나는 지금 화두를 두고 있어요. 그러지만 이 광덕스님은 아까 수불스님 말씀인 대로 불도인 범어사에서 출가했어요. 많은 신도가 많은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들한테 어떻게 대도할 것이냐 고민한 거예요. 짐작건데.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 참선했다는 광덕스님과 불광운동을 보면은 거기 이제 참선했다는 게 나옵니다. 화두 들고. 그래 당신은 그런 방법으로 수행했는데 이 일반 제가 불가들한테는 그 갖고는 어려워. 깨닫기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얘기해보면 확 깨달은 존재같이 다 풍기요. 응? 그런 자신을 가지면서도 마하바냐 바라밀. 다 반야심계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 구절이거든요. 그 차안과 피안이 둘이 아니에요. 도피안. 이 진세에서, 이 차안에서 정보구 세계, 깨달음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안과 피안이 둘이 아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여기에서 만약에 수행하게 되면 깨닫는다. 업장이 소멸된다. 그리고 간다는 걸 들고 수행을 했어요. 물론 이제 숭산심은 모를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 들고 선폭에 허덕기 서양을 돌아다니면 모를 줄 알아야 된다. 마하바냐 바라밀 갖고 이 많은 중생들이 감동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실천적인 면에서는 보현행원 정신이요. 참 예경 찬탄 아까 말씀한 대로 또 광수 공양 등등 또 수순중생 그다음 보계 회양 이런 거에서 그것을 실천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개혁 불사라 할 적에 종원에다가 11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보면 말이에요. 그냥 전부 다가 관화선이 1등입니다. 그것만 내세우니까 거기에 딱 젖어 있지. 우리가 하나 나라를 운영하는데 헌법이거든요. 종단을 운영하는데 종원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말이 보도 안 해버려. 보도 안 해요. 종원을 개혁종단에 간절히 만들어진 것인데 11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거 일찌감치 광덕스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선각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나중에 후인들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해서 요즘에 지금 한국 불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불광이 아까 하나 현대불교 모범이고 도심포교 전행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여기 능인선언도 만들어지고 또 그 뒤에 구룡사도 만들어지고 여러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국선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모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길상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선각적으로 불교 운동했다는 것. 그런데 앞으로는 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 불광 같은 그런
현대 불교의 모범이고, 그 다음에 현대 불교의 어떤 그 전형 같은, 포교의 전형 같은, 전법의 전형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은 처음에는 정화하는 성단정화, 두 번째는 교단정화, 또 신도정화, 그 다음에 사회정화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회정화는 개혁종단이 만들어진, 뭐 여기 우리 법안스님 같은 열심히 참여하고다 그랬지만, 만들어지는부터 사회의 구원, 사회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보현행원을 참 아침마다 독송했어요. 독송원분들이 읽고 관념하였어요. 실천한 일 없어요. 보현행원, 성철스님께서 보현행원이 웃깁니다. 또 뭐 그 글에 나오거든요. 또 뭐 어떤 옛날에 동고스님도 보현행원을 아침마다 독송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관념하고 실천을 안 했어요. 그때는 실천하기 어려워. 재정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고. 지금은 어디에 사는 옛날에는 하루를 와야, 버스 같은 게 트럭 타고 하루로 와야 서울 와요. 지금은 2시간 만에 와요, 서울에. 포교, 복지사업도 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신흥사도 뭐 한 3시간이면 서울에 나올 수 있고, 옛날에는 뭐 이틀 걸렸어요. 강릉까지 와서 기차 타고 하고. 그래서 산중과 도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정도 없지, 또 교통도 불편하지, 통신도 불편하지, 여러 가지로 뭐 지금은 또 시청각 교대가 많이 또 이용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은 하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사회 구현하는데 무명심을 타파하는 올바른 그런 지혜를 갖도록, 이런 걸 무슨 가장 근본 그 잘못된 무명심, 그것을 다 타파해서 지혜를 얻도록 것이 가장 으뜸가는 일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남북 문제도 풀어가야 되고, 또 뭐 복지사업도 하고, 빈부격차도 해소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 갈등을 해소해야 돼요.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무조건 민족이면 안 돼요. 대한민국 헌법 가치 속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자유민주화 시장경제에서 건국은 나라입니다. 거기 그런 정체성의 바탕을 둬 남북 문제를 풀어가면서 북쪽한 동포를 안고 가야지. 잘못하면 일대 혼란이 와요. 그리고 이 빈부격차도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부편제가 너무 있어요. 나 경실련 운동에 참여했는데 계속 분배적이 이런 것만 대가를 받고 살자. 그래서 지금도 거의 2만 불, 5천 불 시대에 왔는데 빈부격차가 심화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있는 사람은 나눠주도록 하고, 사회 환원하도록 하고, 또 뭐 세금으로 또 뭐 부과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 없는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는 돈을 속으로는 구하면서 미워하거든. 이 갈등이 심화됐어. 이게 도덕적으로 성숙되고 해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환원하도록 하고, 그런 뭐 빈부격차를 해소할 문제라든가, 이런 뭐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뭐 아동복지 문제라든가, 장애복지 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우리 불교가 이 사회 정화, 사회 구원의 차원에서 맞춰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지금 옛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복지시설이 1,000몇 개래요. 이 개혁종단 이후에 만들어진 복지시설이 1,000몇 개요. 옛날 상상 못한 거요. 웬만하면 조그만 사회 만들려고, 총무원도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원의, 사회 정화, 사회 구원 차원에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반일권 시대입니다. 지구촌은 일일권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불광이 그런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런 보현행원 정신으로 그런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깨닫도록 하고, 또 그런 육체적으로 또 고통받고, 또 빈곤하고, 또 변약한 사람들, 또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은 사람, 이런 문제까지도 안고 가는 그런 자비 불교, 그런 보현 사상을 실천하는 불교, 대승보살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국 불교가 한국을 이끌 수 있고 민족을 향도할 수 있고 세계를 함께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낼까요? 사무실에서요 잘 집약 잘했더라고요. 아주 조목조목 잘했어요. 그걸 보시고 내 말 곁들인 것도 하고 그러면 오늘 양식이 되리라 봅니다.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